2020년 11월, 애플은 전 세계를 향해 인텔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독자적인 실리콘 생태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연 칩 제조사가 아닌 그들이 인텔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애플의 주가를 2배 가까이 끌어올렸고 맥북 판매량을 40%나 급증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성공의 이면에는 외부 의존도를 없애고 기기의 핵심 두뇌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과감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삼성전자가 애플과 정확히 같은 길을 걷기 위해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AMD의 GPU에 의존하지 않고 삼성만의 독자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선언 속에는 연간 7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절감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엑시노스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시스템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연 그 안의 두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겉면에는 삼성의 로고가 선명하지만 정작 핵심 연산을 담당하는 GPU는 삼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핵심 두뇌는 미국 회사인 AMD가 설계한 설계도를 삼성전자가 단순히 빌려 쓰고 있던 것입니다.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가졌음에도 정작 시스템의 심장은 남의 기술에 의존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2017년이 되면 이 오래된 기술 종속의 고리가 끊어지며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갤럭시를 언제 구매하느냐에 따라 배터리 효율부터 AI 성능까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의 GPU 독립 선언이 반도체 시장과 여러분의 지갑에 미칠 파급력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GPU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미래 권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본입니다. 애플의 사례를 다시 복기해보면 2020년 이전까지 그들은 맥북을 팔 때마다 인텔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칩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인텔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고 신제품 출시 일정조차 그들에 맞춰야 했습니다. 인텔의 칩에서 발열 문제가 발생하면 애플이 함께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철저한 의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 11월 애플이 자체 설계한 M1 칩을 세상에 내놓자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2020년 4분기 700만 대였던 맥북 판매량은 불과 1년 만에 950만 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100만 대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40%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익성인데 인텔 로열티가 사라지자 대당 영업이익이 $200에서 $320로 급증했습니다. 칩 하나당 최대 $100의 비용을 아끼게 되니 1000만 대를 팔면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이 남습니다. 이 혁신의 결과로 애플 주가는 $130에서 $190까지 치솟으며 두뇌 독립이 곧 돈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삼성전자로 돌려보겠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GPU 기술을 ARM이나 AMD에게 빌려 썼습니다. AMD의 아키텍처를 가져와 설계만 삼성에서 하는 식인데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 산업에 비유해보겠습니다. 마치 엔진 설계도는 도요타가 그려주고 현대차는 그저 조립만 해서 파는 모양새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현대차지만 엔진을 켤 때마다 도요타에게 기술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기이한 구조인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샌다는 것인데 칩 하나를 팔 때마다 AMD에게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를 바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비용을 칩 하나당 500원에서 1영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연간 판매하는 갤럭시 2억 대 중 절반인 1억 대의 엑시노스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칩당 700원만 계산해도 매년 700억 원이라는 거액이 고스란히 AMD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5년이면 500억 원.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비용일 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 시리즈 내에서 삼성 자체 칩인 엑시노스의 점유율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경쟁사인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와서 채워야만 합니다. 이유는 냉정하고 간단합니다. 엑시노스의 그래픽 성능이 퀄컴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이 자체 GPU로 성능을 끌어올려 엑시노스 비중을 50%까지만 늘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퀄컴에게 줄 돈을 아끼고 로열티까지 없애면 연간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의 독자 GPU 확보에는 세 번째 숨겨진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문하는 맞춤형 반도체, 즉 ASIC 시장으로의 진출입니다. 현재 미국 브로드컴이 장악한 이 시장은 매출 규모만 40조 원에 달하는 황금 어장입니다. AI 칩의 핵심은 결국 GPU이기에 자체 설계 능력이 생기면 삼성도 이 거대 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 시장의 10%만 가져와도 매출 4조 원이 추가되며 시스템 반도체 부문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이자 사용자인 우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교체할 계획이라면 2026년의 갤럭시 S26과 2027년의 S27 사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2026년 모델은 여전히 AMD GPU를 쓰지만 2027년 모델부터는 삼성의 자체 GPU가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체 칩을 쓰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맞물려 배터리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줄면 발열이 잡히고 발열이 없으면 스마트폰의 수명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최적화되어 실시간 통역이나 사진 편집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즉 급하지 않다면 2027년까지 기다렸다가 완성된 S27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바로 챗 GPT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혁명이 게임의 룰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AI 연산은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CPU보다 한 번에 수천 가지를 처리하는 GPU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CPU가 1차선 도로라면 GPU는 100차선 고속도로와 같아서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게 된 이유도 바로 이 GPU가 AI 시대의 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폭등한 것은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은 서버를 넘어 내 손 안의 스마트폰, 즉 온디바이스 AI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려면 모바일 프로세서 안에 강력한 GPU가 필수적입니다. 2027년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500억 달러 규모로 폭발하지만 모바일 GPU 기술을 가진 기업은 애플과 퀄컴 단 2곳뿐입니다. 서버용과 달리 모바일 GPU는 작은 칩 안에서 배터리와 발열을 모두 잡아야 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영역입니다. 점유율 0%였던 삼성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GPU 업계의 전설, 존 데이필드 전 AMD 부사장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2년의 사투 끝에 삼성은 드디어 독자 GPU 개발 성공이라는 기적 같은 뉴스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제 2027년 1월 삼성의 자체 GPU가 탑재된 엑시노스 2800과 갤럭시 S27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초기에는 게임 성능이 퀄컴보다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진짜 승부는 최적화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삼성은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성능이 입증되면 30%에 머물던 엑시노스 탑재 비율은 80%까지 치솟고 퀄컴 의존도는 급격히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연간 4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적자였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를 단숨에 흑자로 돌려 세웁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BYD 같은 전기차 기업들이 삼성의 자율주행 칩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미래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독자 GPU 기술은 스마트폰을 넘어 로봇, 스마트 글라스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뻗어나갈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배터리 수명과 AI 기능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참고 2027년의 갤럭시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당장 폰이 고장났거나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2026년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2020년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홀로 서기를 선택했을 때 세상은 의심했지만 그들은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2025년 삼성 역시 AMD를 버리고 고독한 독립의 길을 선택하며 제2의 애플이 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남에게 빌려 쓰는 세입자와 직접 만드는 건물주의 미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과연 삼성의 이 위험한 도박은 2027년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시장은 이미 숨죽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 독립이 가져올 거대한 경제적 나비 효과,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날카로운 시장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였습니다.